도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강추위에 발전 시설이 잇따라 멈춰 18개 주 550만 가구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자원 고갈, 그리고 기후위기까지. 인류는 지금 과거 무분별하게 남용했던 에너지에 대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구할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살아 숨쉬게 하는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가진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류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 툴 자체의 무게만 해도 한 800톤. 핵융합 에너지 기술 리더인 대한민국이 꿈꾸는 미래. Okay, so it is reasonably moving now. 인공 태양으로 만들어질 청정 전기 에너지. 전기를 만드는 산전국의 반열에 최초로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공 태양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위대한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4월 프랑스 이터 현장에서 프로젝트의 핵심인 진공용기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밝힐 인공 태양의 심장이 이제 막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통한 미래 전기 생산을 위해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고 할 수 있죠.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핵융합 에너지, 인공태양 개발 가능성을 실증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인류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이터의 주장치 조립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이렇게 7개 나라의 연구진들이 구성되었고 세계 7개 나라로 구성된 연구진들의 협력과 연대로 핵융합 에너지 개발 실증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핵융합 에너지 기술 선도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융합 선도국들은 국제 핵융합로 이터를 통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동시에 핵융합 에너지 시대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시작했습니다. 그 치열한 레이스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인 이터 한국사업단의 정기정 단장. 그의 하루는 가득 찬 칠판처럼 빼곡합니다. 진공용기 프랑스로 보내는 거 관련해 가지고 긴급하게 회의를 좀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그 일정 도표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기다리는 시간마저 아까워 몸이 먼저 나섰습니다. 프랑스로 두 번째 진공용기 섹터 1을 일정이 차질 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 출력하고 있어요. 그래. 문호교 7개국 합동 프로젝트이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수에즈 운하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은 어떻게 됐건 6월 말까지는 꼭 도착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현황 사진을 이 결과는 지금 IO랑 공유된 거고 IO 참석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황들에서 궁금할 것 같아서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참고로 그 현중에서 헬륨을 인클로저하는 방식을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섹터 6는 전체를 싸는 방식이다 보니까 전체 볼륨이 굉장히 많았는데 헬륨을 채우는 볼륨을 최소화를 시켰거든요. 기존에 사용했던 헬륨량의 12분의 1 정도 해서 정말 잘한 거다. 예, 비용적으로도 한 4, 5천만 원 세이브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제작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을 이거 하나를 제작을 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또 프랑스 원자력 그 규제, 그 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용접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따릅니다. 실질적으로. 까지 잘 하도록. 10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진공용기 제작 성과.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를 작년에 끝냈지만 두 번째 품목 역시 한 단계 한 단계가 그 작은 이슈들이 계속 있어서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지금까지 공정들을 잘 진행을 했고 문제가 없이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잘 마무리를 해서 그 전체 프로젝트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열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열면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단장님 목소리 부문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오후에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번 회의 상대는 이터의 건설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김근경 부문장. 가격이 지금 세 개가 있으니까 이제 CMP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다 가격이 있고 네. 지금 PD 가격이 있어요. 그렇죠. 오후에 사무총장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진공용기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바로 답이 왔는데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네가 좀 개입을 해서 그렇게 좀 협상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통화하시죠? 그래요. 예, 잘 보내십시오. 전화하세요. 네, 예, 굿바이, 예. 굿바이. 그래. 야. 연달아 이어지는 회의에 벌써 저녁 시간. 이터 현장에 있는 프랑스와 6개 협력국 간의 시차를 맞추다 보면 제때 끼니를 챙겨 먹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야간 회의가 있으니까 매번 또 도시락을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간 대충 해결하는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사실 굶는 때도 많습니다. 굶는 때도 많고 뭐 둘이 배 안 고파? 뭐 물어봐서 배 안 고프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거 뭐 그냥 넘기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회의만 참석하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 일본에서 보내온 자료 보면은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잘 상의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풀면 되는 것 같고. 네, 협상 과정 중에도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생기는 예민한 비용 문제.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억지로 따지고 할 필요도 없고. 순식간에 마무리된 저녁 식사. 제대로 드시긴 한 건가요? 수저를 놓자마자 뛰어들어간 회의실. So, Annegret. Yes? Oh, this is Kijong again. Greetings, everybody. Welcome to the 10th meeting, where we will have 이터 참여 7개국 사업단이 모두 모인 회의. 이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 처리 문제로 모두들 긴장 상태입니다. 오케이. Japan has the idea that the host state France should bear all costs for the interim storage for Type A and the PFA waste, includ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비용 내용이 Again, 일본은 이터 개발 초기부터 합류한 나라인데요. 그만큼 모두 발언에 힘이 실립니다. so I would like to confirm that Japanese presentation 갈수록 치열해지는 회의. final site disposal 사람 운송이 다 were estimated 그러니까. at about 그럼 그렇게 되는 게 맞아. 550 공동 프로젝트이지만 자국의 개발 이익이 걸려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회의. 실제 얼굴을 마주한 것도 아닌 화상회의인데도 긴장감에 절로 목이 탑니다. 어, 7개 회원국이지만 7개 회원국들은 다 이터에 참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핵융합 에너지를 실용화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인데 다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 이익에 부합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물론 회원국의 이익도 대변을 해줘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제 자기 나라 이익을 대변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우리 국민 세금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쓰는데 이론이라도 적게 써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터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해 7개국이 참여한 인류 최대의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구현해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한 도전이 이뤄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터 현장은 전 세계의 첨단 과학 기술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토로이달 필드 코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하고 유럽에서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 플라즈마를 가두는 그거는 자기장이 하는데 그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코일입니다. 이게 초전도 전자석인데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초전도 전자석은 토카막 핵융합로 제작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가격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한가가. 인류가 만드는 가장 강한 자기장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테슬라까지 나오는데 13테슬라면 인류가 만드는 진짜 가장 큰 자기장이고요.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 불리는 태양과 같은 상태인 초고온의 플라스마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진공용기 둘레에 설치된 D자형 자석 토로이달 초전도 자석은 핵융합 장치 내부의 진공용기에서 자기장을 형성시켜 플라스마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기장을 통해 고온의 플라스마를 가두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초전도 자석이 붙어있는 진공용기를 포함 국제 핵융합로 장치는 이터 참여 7개국이 나눠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디귿자처럼 생겨있는 이 부분이 이게 그 진공용기입니다. 진공용기고 총 9개의 그 서브 섹터가 유럽하고 한국하고 이제 조달이 되어 오는데 한국이 4개, 그리고 유럽이 5개의 섹터를 각각 조달하게 되어 있는 부품이 진공용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진공용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토로이달 필드 코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자석입니다. 일본과 유럽이 각각 그 9개씩 그 조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폴로이달 필드 코일은 유럽이 그 전량 그 조달하는 걸로 책임되어 있는데 이제 유럽은 또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의 일부를 이제 그 할당을 해서 중국에서도 하나, 러시아에서도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 제작을 합니다. Bernard Bigot, the ITER Director General. Both of you with me here on the stage, representing the 7 ITER members, and both of you joining us. 인공태양은 꿈의 에너지입니다. 바닷물을 활용해 거의 무한정 생산이 가능하고 방사능 위험이나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청정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태양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핵융합 에너지 개발은 과거 미국과 러시아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인정받는 초전도 토카막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K스타와 중국의 이스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트라는 토카막을 2006년에 완성을 해요. 우리가 2007년에 완성하고, 그래서 이스트하고 K스타가 계속 경쟁하는 그런 이제 그 모드에 들어가서 미국 쪽이나 유럽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K스타 이스트,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최근에 유럽하고 같이 유럽에다가 이터 짓는 걸 양보하는 대신에 반반씩 돼가지고 JT60U라고 하는 장치를 JT60SA라고 하는 초전도 토카막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막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초전도 토카막으로는 이스트, K스타, JT60SA 해가지고 아시아권이 오히려 이제 리드하는 상황이 돼서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하던 게 오히려 아시아로 넘어가 있고. 도전장을 던진 지 10여 년 만에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은 2007년 K스타 완공, 이듬해 종합 시운전과 플라스마 발생 성공,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1억도 초고온 플라스마 20초 연속 운전까지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핵융합계의 30년 난제였던 플라스마 경계면 불안정, 즉 엘름 현상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하고 제어 방법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겨우 30대, 세계를 놀라게 한 젊은 과학자의 하루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싱글인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싱글이긴 한데 뭐 내년쯤에 결혼할 여자친구는 있어서요.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겠어요.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 연구소에 들어온다는 게 일종의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니까 뭐 이게 뭐 정답이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고 이제 하다 보면 또 실패할 때도 많고 이래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좀 살고 싶다. 엘름 현상을 연구 중인 이재연 박사는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3년 전 연구원에 합류했습니다. 현재도 핵융합 에너지 구현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엘름 현상을 제어하는 방법을 좀 더 면밀히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엘름 현상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빠져나가버리는 거고 플라즈마 경계면에서 생기는 엘름이라는 현상인데 일종의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풍선이 계속 바람을 불어넣으면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인계점이 다다르면 팡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엘름 모듈들도 에너지 플라즈마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인계점이 다다르면 팡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즈마 안에 있던 입자라든지 그 열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터 레벨로 가면 플라즈마가 이렇게 엘름에 의해서 붕괴를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입자나 열이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걔네들이 플라즈마를 둘러쓰고 있는 백큐ම් 베셀, 그 진공 용기를 때리게 되면 이제 진공 용기 워낙 플라즈마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 손상이 데미지가 있게 되거든요. 엘름 현상을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 핵융합 에너지 발생 시 보여지는 플라스마를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한 차세대 영상 진단 장치에 대한 회의가 준비됐습니다. 이재용 박사님 목소리가 잘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거든요. 스피커가 좀 그쪽에 가서 그런지.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 경북대, 포항공대 등 국내의 핵융합 에너지 관련 연구진들이 화상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바로 내장하는 방향으로도 이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고분해능 저희가 고분해능 이시 안테나 곰팡이 배열로 K-스타 실험에서 이제 랩 테스트 결과와 이제 플라즈마 시그널이 어느 정도 이제 상관관계 있는 걸로 확인했었고.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이중 렌즈라는 게 그 전면부에 곡면이 있고 후면부에도 곡면이 있는 렌즈를 말하는 건가요? 타원형 렌즈는 기존과 같이 이렇게 위에 상단에 존재하고 있고요. 네. 밑에 원뿔형으로 렌즈가 하나가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칩이 이제 충분히 이제 좋은 칩이 점점 질문이 예리해지는 것 같은데요. 더 넓은 대역에서도 이제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 믹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긴 시간 동안 엘름 제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엘름을 이제 효과적으로 실제 토카막에서 제어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게 상용 핵융합로로 가서 이제 전기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융합 에너지 기술 선진국 대한민국. 이재연 박사 같은 젊은 과학자의 열정과 도전이 계속된다면 걱정 없겠죠? 전 세계의 핵융합 에너지 연구 개발 장치 모두 몇 개나 있을까요? 115개. 그중에 우리 한국은 단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와는 다르게 독보적인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가진 곳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토카막형 초전도 핵융합 에너지 개발 연구 장치 K-스타. 이 K-스타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연구의 국제적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의 K-스타가 존재할 수 있게 한 국내 핵융합 연구 에너지의 초석을 다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먼 미래다라고 얘기할 때 곧 핵융합 에너지의 시대가 온다며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핵융합 에너지 발전의 역사이자 인재 요람의 장소입니다. 자, 우리 K-스타에서 지금 그 경계 불안정성 엘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K-스타에서 이제 제어를 해서
엘리멘이 없애고 있긴 한데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런 불안정성이 없는 아예 제어할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나용수 박사가 밝혀낸 핵융합 플라스마 가속 및 안정화 기술. 입자가 큰 이온이 플라스마의 안정성을 해친다면 오히려 플라스마를 가속시켜 안정화시키자라는 상식을 뒤집은 실험인데요. 세계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20초 연속 운전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다음 단계는 이제 300초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300초까지 가게 되면 그 안에는 이제 거의 모든 물리 현상이 이미 다 담겨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300초가 더 지나도 새로운 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적으로도 300초까지 유지하면 지금까지 우리 공학을 검증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는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0초까지만 유지해도 충분하고요. 300초까지 유지한다면 이제 더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목표로는 지금 300초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계 어느 장치도 지금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가장 핵융합 연구의 불모지에서 10여 년 만에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핵융합 에너지에 인생을 건 이분들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케이스타가 지금 300초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발 전류나 아니면 빔으로 가동되는 전류 구동을 늘림으로써 그 펄스 길이를 늘리고 또 케이스타에서 자주 발견되는 자주 보이는 그 성능 감소 현상을 저희가 플라즈마를 컨트롤함으로써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장을 외부에서 걸어줄 경우에 그걸 열정을 가진 인재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유연한 사고와 교육 환경. 불안정성을 없앨 수 있는 제어 방법. 바로 이런 것들이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힘 아닐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영화에서도 한 챕터를 보면 다음 챕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구도 진행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연구가 있으면 다음 연구의 결과가 궁금하고 빨리 그것을 알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간순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의 현재 목표는 이제 내년에 이터의 방문 연구를 가는 것인데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한테는 되게 꿈 같은 직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방문 연구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작년에는 떨어졌지만 꾸준히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있는 공과대학 건물의 실험실. 그 안에는 각종 기기와 배선, 파이프 등이 복잡하게 연결된 실험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일명 베스트로 불리는 구형 토카막이죠. 그 케이스타나 이런 장치들보다 다르게 원형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구형 토카막이라고 부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다른 장치들보다 토로이드 필드 코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절대적인 스펙 자체가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같은 자기장 대비 만들 수 있는 플라즈마의 퍼포먼스가 높아서 미래의 핵융합 발전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기대를 받고 있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국내에 단 2대뿐인 핵융합 연구장치. 케이스타가 한국의 태양이라면 베스트는 실험실의 작은 태양인 셈입니다. 여기 있는 중성입자빔이라고 MBI라고 하는 불리는 장치인데 여기 이제 케이스타에서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저희도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돌아오시면 터보 펌프라고 해서 펌핑 시스템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플라즈마 운전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칙칙 소리가 나거나 웅 하는 소리들이 나는데 대부분 이걸 내부에 있는 그 베스트 챔버 내부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진공 시스템들이 운전 중이라서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연구하기에 만들어진 토카막 베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네,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저희 장치가 처음에 설치할 때 학생들이랑 교수님이랑 와가지고 설치했었던 영상인데요. 서울대학교의 토카막 베스트는 3년여에 걸쳐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설계 제작한 핵융합 기초연구장치입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로 전 세계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이터 국제기구의 기술 용역 과제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핵융합 연구의 초석을 다진 곳이자 K스타의 건설과 운영의 핵심 인재들을 배출해온 산실답습니다. 핵융합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던 1979년 이미 교수와 학생들은 핵융합 실험 장치를 직접 조립했을 정도니까요. 그냥 무서운지 모르고 그럼 뭐 해보지 하고 아마 했던 그 주역들이 여기 실험실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이 저는 이제 아직도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학생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뺏긴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 직접 만들어서 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실험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포텐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연구하고 실험하며 성장한 젊은 과학자들이 만들어갈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저 숫자들은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까요? 샷 번호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장치를 통해 가지고 실험한 횟수를 말하는 거고 아마 그 다른 K스타 장치나 그런 장치들보다 샷 번호가 훨씬 높을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운전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좀 실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자주 실험할 수 있어서 우리가 더 실험을 늦기 시작했지만 벌써 이제 앞질러가지고 샷수가 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 오래된 실험실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핵융합 연구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K스타의 건설과 운영의 핵심 인재들이 거쳐갔고 또 그 후배들이 내일을 꿈꾸는 곳이기도 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공 태양의 미래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방금 현 플라즈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은 장치에서도 빔 히팅 효율이 좋아지려면 조금 안쪽으로 붙어서 작은 사이즈가 돼야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꽉 차 있는 느낌이라서 지금은 적합한 타겟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해서 이제 안쪽으로 밀어넣고 조금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내는 샷을 다음 샷에 해볼게요. 등급 써야겠다. 시작하겠습니다. 빔 쏜다고요? 일단은 카메라 켜고 돌리는.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고 오류를 줄여나가는 반복 실험. 그 뚝심과 열정이 에너지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게 정말 꿈 같은 일이니까 활용성에서 제일 매력이 큰 것 같아요. 이게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니까 그게 제일 매력이 큰 것 같아요. 젊은 핵융합 공학자들의 뜨거운 연구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박사과정 독서실인데요. 늦은 밤에도 이곳에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 결과만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는 핵융합 꿈나무들. 저 작은 K스타 조립식 블록 안에 담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커다란 애정, 느껴지시나요?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핵융합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2008년인데요. 아마 2008년은 K스타가 처음으로 플라즈마를 가동한 기념비적인 연도기도 하고요. 그때 그걸 기념을 하기 위해 아마 다큐멘터리가 제작됐던 것 같은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핵융합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진로도 설계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통해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여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기까지는 우린 아직 걸어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인류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시작하며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며 알게 된 파생 기술, 이 파생 기술들은 이미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핵융합을 통한 전기 생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하지만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통해 이미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과학자로고 늘 연구만 하는 건 아니죠. 무려 25년간 초전도 자석을 연구해온 이현정 박사입니다. 초전도 자석에 관련된 파생 기술로 기업의 운명을 바꾸게 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그녀의 자석 사랑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자석은 바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초전도 자석인데요. 이게 K-스타 솔레노이드 코일 PF 1번 모델 코일이에요. 진짜 초전도 자석이고.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 떼와서 여기다 설치해 둔 거예요. TF 코일은 진공 용기 안에서 초고온의 플라스마를 가두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리드 파트예요. 전류를 흘려주는 쪽.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에 전류가 쭉 공급이 되겠죠? 25년 전 그녀가 처음 맡은 임무는 K-스타 제작의 바탕이 될 다양한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여기 박사님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센터 있어요. 여기 윤시호 센터장 있잖아요. 신재일 소장님, 여기 이경수 박사님, 오영국 박사님 다 있고. 박사님은요? 어디 있게요? 제가 좀 작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좀 어두워서 제가 그때 증명사진 좀 작은 걸 넣었나 봐요. 이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이게 20살 때 사진이에요, 20살 때 사진. 세계 최초 초전도 자석 핵융합 장치인 K-스타 안에는 총 30개의 초전도 자석이 사용되는데요. 저항도 적고 구리선에 비해 100배 정도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합니다. 이현정 박사는 K-스타 속 바로 그 초전도 자석 개발의 주역이었죠. 제일 처음에 초온도 자석 만들었을 때 상온에서 초온도 자석 전류를 흘려서 백큐ම් 베셀 내부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저희가 알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플라즈마 스타트업 시나리오에 도움을 주는 거였는데 저기 안에는 원래 센서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간이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한 걸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 제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 있고 전류를 흘리는 거죠. 전류 흐르면 쭉 홀센서에 이제 자기장이 쭉 측정되는 걸 보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장이나 전류 흐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딱 저기 이제 덕트에 앉았는데 핵융합 장치의 꽃이라는 TF 코일을 확인하기 위해 이현정 박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게 TF예요? 네. K-스타 TF 코일에 들어간 케이블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초전도하고 카파 구리선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전자석을 감을 수 있는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카파 구리선 하나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오랜만이에요. 이현정 박사는 K-스타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던 초전도 자석 기술로 중소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핵융합의 원료가 되듯 모래를 정제한 규사는 다양한 산업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모래 속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현정 박사는 초전도 자석으로 규사 분리가 가능한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여태까지는 대부분 다 일본에서 기술을 제휴를 해서 받든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서 했었거든요. 이제 이현정 박사님 뵈면서 이제 자석 기술을 연구소랑 같이 매칭시키면서 뭐 기술 향상도 굉장히 많이 됐고, 또 이제 저희는 여태 이제 상전도만 제작을 하다가 이제 이현정 박사님 뵈면서 초전도도 처음 했고, 초전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지 못했었던 초전도에 또 접근할 수 있게끔 되고, 그러면서 이전에 뭐 50년 동안 이제 상전도를 해결을 못했었던 것들을 초전도로 변환을 하면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굉장히 좋은 기회고 또 많은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또 우연히 찾아온 중소기업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 기술을 나눴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 현장의 멘토 과학자가 된 겁니다. 최고의 극한의 기술을 추구하던 과학자의 새로운 도전은 산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제 욕심인 거죠. 우리 연구소는 대형 자석을 다루잖아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물론 제가 기여를 하고는 있지만 같이 일을 하고 물론 재밌어요. 재밌기도 한데 이게 제품화가 되고 뭔가 만들어지고 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던 거죠. 제가 조언을 하면서 좋은 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여기 케이스타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뿌듯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는 더 이상 안 하니까 외부에서 할 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인공태양 연구에서 시작된 플라스마 파생 기술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고체, 액체, 기체와는 다른 플라스마의 특수한 고유 성질을 활용해 새싹보리의 성장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플라스마를 이용한 세척 기술, 스마트 농산물 저장 장치 개발 등 다양한 파생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연구를 통해 가능해진 또 하나의 긍정적 효과,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과학자들과 함께 핵융합 에너지 연구의 중요 부품들을 개발 제작했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 거죠. 이터 사업 진행만 11년째인 이 중소기업은 이터의 핵심 부품인 초전도 자석 특수 전원 공급 장치 컨버터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터 한국 사업단과 함께 개발한 컨버터로 이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총 32대 중 절반이 넘는 18대의 특수 전원 컨버터를 이곳에서 조달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에너지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 근데 그만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됐고, 이제 또 하나 남은 거는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진짜 통합 시험 이제 전체를 아울러서 시험하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끝나면 정말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회사는 최근 이터 한국 사업단과 함께 쌓아올린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철도 컨버터 사업뿐만 아니라 제작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인류의 가능성을 넓히는 거대 과학 연구인 핵융합 에너지 연구. 핵융합 에너지 기술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터닝 포인트도 되었지만 핵융합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우수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 제작 능력까지 향상시켜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회사 입사하고 거의 3분의 1을 지금 이터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 인생의 일부였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좀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남아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2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 1인데 페이지 2 사업을 하면 또 더, 그때는 이제 이미 이제 추적된 기술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더 수월하겠지만,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이터 그 핵융합 발전을 상용화시키는 게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이제 그걸 달성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1단계 지금 시험 장치를 성공시키고 이제 상용화시키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개국이 참여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가 2025년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는 실증입니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 실제로 전기를 생산해보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핵융합 실증로 개념 및 기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선행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인공태양이 생산한 청정하고 무한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열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증식 블랑켓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증식 블랑켓에서는 핵융합 그 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이용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또 삼중수소, 핵융합 연료죠. 삼중수소도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 이 삼중수소를 만들어서 다시 연료로 다시 쓰고 블랭켓에서 발생된 열은 냉각제를 흘려가지고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상용로 가기 전 단계인 핵융합 실증로를 이제 지어서 실제로 이런 기능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걸 보기 위한 겁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삼중수소 증식제, 브리더가 필수적입니다. 바다에서 무한하게 얻을 수 있는 중수소와 달리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희귀 물질이기 때문에 증식제를 통한 핵반응이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주도로 우수한 삼중수소 증식제를 대량 제작 가능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핵융합 원료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셈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K-스타 이터를 통해서 플라즈마 연구는 상당히 진척이 됐고 이제 증식 블랑켓을 누가 빨리 확보하고 실증하고 그 기술을 더 실증도까지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핵융합의 이제 주권 같은 것을 주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갖기 위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기술의 선두를 잡기 위한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인공태양 핵융합 에너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또 하나의 도전은 실증 단계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 대한민국의 인공태양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300초 이것도 2025년에는 충분히 달성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불쏘시개로 불을 붙여서 핵융합 에너지를 스스로 계속 내도록,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핵융합 에너지로 계속 그 열을 내듯이 이제 그런 인공태양 상태,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상태, 그것을 이제 이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2035년경에 이제 구현이 될 거로 이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터에 가입한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이터에서 나오는 모든 그 지적 재산을 다 확보할 수가 있고요. 결국 우리는 연료를 모아두는 기술도 확보, K-스타를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을 에너지를 스스로 내게 하는 기술도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열 변환을 시켜서 전기로 만드는 그런 일이 남은 거죠. 대한민국의 인공태양 K-스타. 인공태양의 심장에 불을 밝히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인공태양의 심장이 뛰는 그날을 위해서 말이죠.